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정지를 얼마나 당하셨던 거죠? 174일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업무 복귀를 언제 하셨습니까? 1월 23일 했습니다. 네. 1월 23일 복귀하자마자 12.3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예. 네. 혐의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표적 심사를 예고하는 듯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표적심사 말씀입니까? 표적심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자,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과 극우 폭동 또 그다음에 윤석열의 방송 통제와 탄압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하면 이제는 민생 현안에 좀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KBS 감사로 정지원 전 보도국장을 임명 결정했죠. 예. 정지원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의 감사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저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임명 제청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여전히 재직 중인 상태였는데 KBS 겸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겸직이 안 되어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퇴가 되는 즉시 겸직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감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고요. 2인 체제 의결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거쳤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은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면죄부라는 표현보다도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 3개의 판결이 있고 저는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2인 위원만이 제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라고 4명씩이나 되는 재판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방송 통제와 탄압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통위가 국가 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 간섭을 받아서 운영될 위험을 막아야 된다. 이런 강한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위법한 상황에서 KBS 감사와 EBS 사장 선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밀어붙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550일 넘게 국회에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3명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5명이 있는 상태에서 됐습니다. 2명만 했다면 제가 문제가 있겠지만 2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서 선별적인 임명, 선별적인 인사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에서도 끊임없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자,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이진숙 방통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지원 KBS 감사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바코 비상임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후보자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지원 후보자, 정지원 감사, 2015년 고대영 사장 체제 첫 보도국장,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일선 기자들의 취재 요구를 묵살하고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소속 기자들을 부당 정보 발령을 내고 보복 인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KBS에서 내부 과거사 조사가 있었고 징계 처분을 받았죠. 2020년 재심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사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지원 감사가 과연 KBS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구성원의 신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만한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KBS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데 KBS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하였고 당시 감사 자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네. 코바코 비상임 이사가 멈추세요. 해소되면 자, 자세한 사항도 모르는 상황인데 KBS 이사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런 겁니까? 이진숙 됐습니다. 보도 관련해서 잠시만 멈춰주세요. 이진숙, 김태규 2인 위법 체제에서 결성한 KBS 이사회가 후보를 제청하고 아무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법 부당하게 정당성이 부족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늘 추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석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